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이야기, 핀테크 이야기, 스마트 제조 이야기. 오늘은 그 속에서 또 스마트 모빌리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몇 차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빌리티라는 주제가 워낙 또 방대하고 우리 일상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주제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이 모빌리티 세계가 이렇구나. 또 내가 이런 분야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빌리티 세계의 첫 번째 시간은요. 스마트 모빌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개요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마트 모빌리티는요.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빌리티가 뭔지는 아시죠? 네, 모빌리티 모든 이동수단을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스마트가 붙은 거죠. 따져보면 모빌리티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지금 제 차에도 약간 차선이 움직였을 때 경고 신호 주는 정도의 어떤 주행 보조 도우미 같은 것들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무인 화물차라든가 무인 운송차들이 커다란 창고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공사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미 스마트 모빌리티는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잘 제가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가 좀 더 방대하고 막연한 느낌들이 좀 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경계선은 사실 좀 애매하지만 이게 4차 산업혁명과 많은 첨단 IT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기존의 이 모빌리티라는 세계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한마디로 모든 이동수단에 스마트가 붙은 건데요. 동력원부터 시작해서 기능,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것들이 모두 대폭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된 차세대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개인적인 이동수단을 포함해서 화물차, 버스, 기차, 심지어 비행기까지 모든 운송수단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세계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도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교통, 그다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다음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조 분야,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백에 있는 어떤 IT 분야,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파생되는 어떤 연계 사업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여러 가지 측면과 발을 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지금 와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뜰까요? 사실 자동차가 부족하거나 배가 부족하거나 비행기가 부족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현재 전 세계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혼잡 문제, 그다음에 예측 불가적인 문제, 비효율,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법과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 없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근에 들어서 각광받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났는데 특히 자동차가 시작되었던 100년 전까지는 아니고 80년대 정보통신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차량에 많은 것들이 붙기 시작을 하죠. 센서라든가, 전화기가 붙는다거나, GPS가 붙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그동안은 내연기관통을 도대체 엔진과 기어와 기타 전동장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통신기기가 붙고 센서가 붙고 그다음에 각종 인포테인먼트가 붙으면서 차에서 사람이나 짐을 싣고 이동한다는 개념을 벗어나는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나면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들이 늘어나고 또 센서라든가 컴퓨터 기술들이 좋아져서 굉장히 소형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세계가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폭증 상황 속에서 기존의 모빌리티 한계들을 많이 뛰어넘어 줬기 때문에 미래의 모빌리티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디지털 생태계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모빌리티 그러면 기계적인 영역이었다면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전기 전자적 영역이 굉장히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모빌리티의 모듈들이 제품들이 모듈화되면서 그다음에 그만큼 모빌리티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량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모빌리티의 어떤 개성이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화물차와 운송차가 크게 다르지 않았죠. 디자인 좀 바뀌고 기능 좀 바뀌었다는 거지 기본적인 기능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인포테인먼트가 발달되어서 차량 안이 영화관이 된다거나 사무실이 된다거나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캠핑카처럼
기존의 차량을 완벽하게 개조해야 되는 특수한 차가 아니라 모듈화되는 차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고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세계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의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누가 어떤 형태의 모빌리티를 구상하는가에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요, 정보통신 기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기술들과 밀접하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대부분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5G라든가 고속통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개인 인증수단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자동차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근접을 했을 때 차문을 열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 등을 통해 자동차와 통신을 한다면 사전에 예를 들면 뭐 예열을 시킨다거나 문을 열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기들을 또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거대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각종 정보 IT 디바이스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요, 거대한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접목하거나 공유함으로써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그런 거대한 어떤 IT 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 보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운영체제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거대한 스마트폰이라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만드는 제조사 중심, 지금 자동차들은 뭐 제조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앱을 설치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조사보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대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데이터 협력입니다. 일단 방대한 데이터가 등장하지 못했다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아마 그냥 작은 소형 컴퓨터, 제한된 컴퓨터였을 텐데 다양한 정보들이 출처들이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빅데이터 얘기하면 어떤 얘기하죠? 네, AI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인간에게 최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차를 타보면 개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뭐 운전대 위치라든가 의자 위치 정도는 세팅이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니죠, 몇 단계 더 나가서 차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빅데이터화 되고 AI가 접목이 되어서 차의 모든 상태들을 사람마다 혹은 최적화시키거나 자율화시킬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뭐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버스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와 5G가 접목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안에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들어간다거나 또 나아가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을 해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개인 이동수단이 되고 차를 쓰지 않고도 움직이게 되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전동 킥보드로 하죠.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되는 이유도 따져보면 법과 제도와 환경이 과거에 매여져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충돌하는 현상이거든요. 제 생각에 전동 킥보드가 줄어들기보다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는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기존의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는요, 유통 현장에 굉장히 접목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사람이 들어가기 좀 힘들거나 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큰 어떤 그런 영역에 모빌리티가 들어가서 무인화되거나 위험한 공정을 수행을 함으로써 그 어떤 물리학 심리라든가 위험한 곳에 대한 어떤 제어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소방 현장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인 모빌리티가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면 소방관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겠죠. 그 다음에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소방관도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투 현장도 마찬가지고 뭐 산의 구조 장면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단순하게 사람을 옮긴다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접목하고 많은 기능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곳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유통 분야 같은 경우는요, 뭐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한다거나 그다음에 무인 카나 무인 로봇이 물건을 배달함으로써 이미 대형 호텔에 일부 들어가서
그 방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AI 로봇이 전달해 준다거나, 아직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뭐 법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뭐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미국이라든가 주요 국가에서는 드론 배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연안에 있는 섬들 중에서 평소에 가기 좀 힘든 섬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미 드론을 활용해서 우편물 배달, 택배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심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드론 모빌리티를 보지 못하는 거지, 이미 곳곳에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 그 다음에 기존의 모빌리티가 잘 커버 못하는 곳에는 이미 스마트 모빌리티가 들어와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들은요, 또 여러 디바이스가 접목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양자통신이라든가 많은 보안 기술과 특별한 기술들이 더 접목되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넓게 펼쳐질 것 같고요. 또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엇보다 산업과 경제 분야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집 다음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분야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이 시작이 된다면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나 모빌리티에 갖고 있는 관심들이 아마 줄기보다는 더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운전이라든가 모빌리티를 겁냈던 사람들이 또 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미래 사회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 자명한 어떤 변화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있는 일이라든가 회사에서도 이런 모빌리티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